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워너비 기업, 그중에서도 IT 기업의 톱인 구글과 IBM 기업의 공채 분석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그 뜨거운 불꽃 배틀의 현장,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2부에서는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쑥쑥 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인데요.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의 열기는 뜨겁지만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NCS 취업 불패 시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업난 속에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과 속내를 공감해보는 시간이죠. 기업의 일방적인 불합격 홍보 방식에 상처받은 사연과 함께 취준생들을 위한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너무나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여길까? 이곳일까? 저곳일까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려봐야겠죠. IBM 채용팀장이시자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시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함께하셨고요. 네, 그 옆에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알짜 꿀팁만 쏙쏙 뽑아주시는 더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예.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상반기에 응시를 하고 취업에 도전을 한 우리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2명이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두 분이 보시기에 상반기 취업 어땠는지 먼저 김태성 컨설턴트님부터요. 예, 심리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맞고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뭐 이때 팩트로 보자면 상반기에 채용 공고 수 자체가 굉장히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제대로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고 했던 친구들은 많이 합격했어요. 또 예, 그래서 제 학생 중에는 일부 CJ 계열사 중에는 들어갔더니만 아는 친구들이 저한테 네. 배웠던 친구들이 4분의 1이라서 그래요? 너무 반가웠다. 아, 그만큼 합격률을 높이셨다라는 예,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어깨가 잠깐 나에게로 이렇게 오면 CG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능하다. 네. 어깨 올라가는 게 CG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반기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네. 예, 심정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어려울 건데요.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채용 공고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대로만 보자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태성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반기 공고 자체가 하반기 대비해서 오픈율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취준생 분들 입장에선 사실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도 한 가지 조금 작년 대비 유의미했었던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개념 자체가 조금씩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는 지난주에
IBK 계열사랑 LG 계열사에 최종 합격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수시, 상시 채용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지원자분들이 갖고 계신 이 정량적인 요소들을 갖고 내가 어느 공고를 찾아서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힘겨운 싸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취업 안내자를 자청하고 나선 두 분과 함께하니까 든든한데 나에게 꼭 맞는 직장을 현명하게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계 IT 업계를 준비하는 컴공 4학년 남학생입니다. 전공을 컴공을 했지만 꼭 엔지니어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앞으로 전망 있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일한 뒤에 해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해외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구글에서 공채가 떴고 또 수시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반기에는 IBM에서 신입 공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용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 꿈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공채 배틀그라운드 만나본 사연은 청운의 꿈을 안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어떤 기업을 가야 할지 고민인데 구글과 IBM 두 기업을 좀 꼽아주셨어요. 두 컨설턴트님들은 각각 어느 기업을 추천하시는지 먼저 김태성 컨설턴트.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예, 이게 배틀그라운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스텔라 선생님은 저희 방탄복을 주시고 저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오니까 저 오늘 아니죠. 제대로 좀 후반 해,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네. 뒤에서 막으시고. 제대로 네. 해보려고 재킷도 가져왔는데 이거 아, 매주시는 그러셨어요. 바람에 여기 군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괜찮을지 예, 모르겠어요. 군용은 저기 비상식량 빼고는 다 별론데 이걸 매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참. 원래 근데 부담스럽네요. 장교 굉장히 고위직 장교분들은 뒤에 계시니까 사실 예. 그렇게 방탄복이 필요가 없다. 예, 아, 근데 스텔라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네. 좀 구차하네요.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선택한 기업은 IBM입니다. IBM. 네. 왜냐면 이제 구글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구글은요 신이 자랑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근데 IBM은 신이 숨겨둔 괜찮은 직장이에요. 어. 굉장히 아주 꼭꼭 숨겨놨어요. 그 이유가 IBM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앞서 나가는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IBM 내에서 보면 모든 기능들이 한국 IBM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네. 조직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 네. 그리고 여기는 B2B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 일반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이 회사가 얼만큼 훌륭한지 잘 모르는데 신만이 알고 있죠.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얼마큼 좋은 회사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어떻게 가시면 하시는 좋을 것 거예요? 같아요. 컨설턴트님은 그럼 10만이 알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IBM이 제 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1년 동안 IBM에서 오늘 근무했습니다. IBM이란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스텔라 쌤은 어느 기업 너무 선택하셨나요?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는 길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구글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춘지에서 세계 최고의 다국적 직장 최근 3년 연속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취준생 분들께서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을 통틀어서 가고 싶은 1순위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구글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구글을 네. 선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각각 꼽아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어디를 간다고 해도 너무 좋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만큼 맞아요. 좋은 기업이라서 사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우리 취준생들은 실제 선호도가 어떻다고 하나요? 먼저 스텔라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IBM이나 구글이나 사실은 합격을 한다고 하면 다 너무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두 기업을 모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구글 코리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딱 한 방을 날리자면 물론 이 연봉의 의미가 크게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개인의 어떤 직급이나 실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요. 네. 19년도 집계를 만약에 봤을 때 구글 코리아 평균 연봉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9,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IT 기업에서는 아주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으로 이제 그러네요. 연봉과 네. 처우가 1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졸 인턴의 경우
경우에는 이제 월 200만 원 내외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큰 처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구글입니다. 아, 우리 네. 스텔라 쌤 사실은 지금 아직 공채 배틀 그라운드에 안 들어갔고요. 아직은 취준생들 선호를 여쭤본 건데 네. 벌써부터 네. 이 구글의 강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네, 태성 쌤 보시기에는 취준생들의 선호도 어떤가요? 예, 뭐 연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봉에 이제 직원들이 나이가 많으면 연봉은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절대적인 혼란스럽게 것은 생각하지 아니다. 마시고요. 네.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제가 채용팀장에 있었을 때는 한국 대학생들 그 외국계 기업 선호도 3년 연속 1위였거든요. 예. 근데 뭐 아쉽게 제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구글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 선호도라는 측면에서는 구글 승 네. 이거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예, 근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역발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좋은가? 네. 남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선호도도 적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어허. 내가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 기회는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IBM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B2B하고 B2C하고는 절대적으로 학생들한테는 B2C 쪽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접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롯데백화점에 열광을 해요. 그런데 실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먹여 살리는 곳은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이 롯데백화점에 한 매출이 한 20배 정도가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데백화점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IBM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IBM 컴퓨터를 써본 적 있습니까? 수십억짜리인데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삼성 컴퓨터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 서비스는 우리가 많이 겪어봐요. 그런데 IBM의 서비스를 겪어봤냐? 이거 수백억까지도 하거든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는 그닥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특히 IT 전공자, 여기 IT 전공자였잖아요. 예. 이 친구가. 네, 그러네요. IT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문계 지원자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IBM이 IT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입사자를 보면 30에서 40% 정도가 인문계 출신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 선호도에 휘둘리지 말아라. IBM을 집중하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시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 안 했군요, 아직. 이분한테 주어진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최상의 조건만 뽑아서 후회 없는 첫 직장을 고르는 기준을 살펴봐야 될 텐데 불꽃 배틀이 예상되는 1라운드 핫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업과 비즈니스입니다. 자,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또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태성쌤 답변해 주실까요? 예, 사업 분야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네. 예. 예, 그 IBM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사업 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IBM에 다녔을 때 외부에서 그 황당한 그런 요구들을 저한테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야, 노트북 어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아, 노트북 좀 싸게 구해줘. 예. 그럼 저는 답변이 항상 용산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IBM이 노트북, 이 작은 PC를 그 사업을 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아, 네네. 그 IBM 하면 그냥 컴퓨터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 부분은 전체 매출의 20%가 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하드웨어 당연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 하고요. 이거는 뭐 그 업계 1위 항상 계속 고수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컨설팅 사업부도 있어요. 네. IBM이 그 말랑말랑한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까지 해요. 오. 이것도 업계 1위예요. 그런가요? 예. IBM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써본 적 없으실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업계 2위입니다. IBM 소프트웨어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IBM에서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서비스 하는 것도 IT 서비스도 1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은 은행이지만 그 뒤에 돌아가는 것들은 IBM이 다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IBM을 항상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단한 회사다, 기업이다. 자, 스텔라 쌤, 네. 우리 구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분야를 이제 살펴보려면 주 수익 구조를 한번 뜯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구글 코리아의 주 수익 구조를 보면 사실은 현재까지도 광고 수익 기반이 이제 대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고 수익이 두 가지 통로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구글 검색 엔진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이제 광고 애드워즈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글 네트워크 웹사이트라고 해서 타 웹사이트나 블로그 운영자분들이 이제 구글 광고 솔루션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광고 매출이 주요 매출은 맞다. 하지만 이제 사업 분야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광고 네.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기타 수익 부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수익 사업 부문이라는 것은 저희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구독, 예. 아니면 뭐 하드웨어, 구글 클라우드 있고요. AI 스피커 등의 하드웨어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구글 외에 모바일 사업 분야도 B2C 영역 말씀해 주셨는데 AI 기반으로 해서 홈, 엔터테인먼트, 쇼핑, 예약 등으로 아주 확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 관련해서 엑스랩도 있고 또 드론 배달, 프로젝트 윙 등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18년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의 이제 기타 수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글 얘기 참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니가 끓여준 국을 맛있게 먹고 죄송합니다. 아, 재밌네요. 제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어디서 이 네. 미안합니다. 예, 파국이다. 네. 국을 참 어떻게 맛있게 수습하실 겁니까? 간이 참 말씀해 잘 돼 네, 있어가지고. 파국으로 제가 예. 잠재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마무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기업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나 주요 솔루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태성생. 예, 이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타깝지만 노벨상,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을 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죠. 예. IBM에 6명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 그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과의 대결 한참 이제 관심이 있죠. 그렇죠. 구글에서 확 네.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22년 전에 IBM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오. 세계 체스 챔피언을 IBM의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22년 전에. 아. 예,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는데 2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는 그 미국의 제퍼티라고 그 퀴즈 쇼가 있어요. 거기 네. 연말 우승자, 최종 우승자하고 아. 대결을 벌여서 또 승리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2C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어요. 대외적으로 잘 홍보가 네. 안 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 순위를 보면 IBM이 26년째 1위입니다. 26년째요. 예, 특허라는 것은 미래 비즈니스를 얼만큼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6년째 1위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글은 11위. 예. 그래요? 제가 총 한번 쐈습니다. 아까부터 예, 수치로 총 이렇게 쐈어요. 예. 네, 자꾸 예. 랭킹으로 나와주시니까. 예, 이게 아, 2위하고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네. IBM 같은 경우에는 9천 건이 넘는데 2위가 삼성인데 어이구. 삼성이 5천 건대예요. 그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압도적인 일이다. 그 특허를 받은 분야도 보면은 미래 4차 산업혁명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것들 있죠.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퀀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그 특허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IBM은 미래 비즈니스도 지금 충분히 잘 그러네요. 대비하고 있다. 네. 이게 현실로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지 못할 텐데 국내 병원 암 진단할 때 대부분 IBM 컴퓨터와 협진을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IBM 컴퓨터는 암 진단 그 정확도가 99.8%인가 그래요. 오, 굉장히 그런데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서울대 의사들이 하시는 것도 50%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IBM 컴퓨터가 이렇게 뒤에서 우리의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은행 가셔도 여러분들이 IBM을 겪을 수 있고요. SKT 뭐 이런 거 활용하실 때도 네네네네. 뒤엔 다 IBM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도 좀 답변 주시죠. 근데 주요 기술력이나 이런 솔루션을 뭐 어떤 특허나 랭킹 이런 순위로만 판단하기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글의 저는 세 가지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기술력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술력이 정말 출중한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구글은요. 예,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수 합병을 해서 혁신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외부 의존도가 낮은 탄탄한 자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선행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 수준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의 어떤 연구 개발 단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컴퓨팅 그 리소스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구글에서는 절대적으로 IBM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계 표준에 가까운 오픈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구글은 이렇게 지금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을 전략적으로 인수를 해서 융합 신산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키워드까지밖에 보지 않았는데 매우 뜨겁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네. 자,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 채용 프로세스였고요. 국내 채용과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 두 기업 모두 아마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쌤? 예, 겉으로 보기에는 IBM의 채용 프로세스는 일반 채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적인 것을 깊이 보면은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 IBM의 채용 프로세스는 굉장히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류 내고 그리고 적성 검사하고 그리고 면접 1차, 2차 하고 이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양한 면접들의 시작을 IBM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그냥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류의 면접들을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예. PT 면접, 토론 면접,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행동 기반의 면접이라고 하는 역량 면접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2시간씩 자면서 예, 그 호텔에서 감금돼서 이렇게 일을 해서 예, 만들어냈던 것. 그러셨군요. 이것을 만들어내서 예, 글로벌에 퍼뜨리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 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형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어차피 IBM 거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왔으니까. 예.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단 그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IBM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괴물 스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로 제가 확 바꿨어요. 그러셨어요? 예. 뭐예요? 다 반응이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정말 오늘 방송 정말 주의 깊게 보세요. 예. 채용 예. 프로세스 자체를 예. 개발하신 분, 토대를 예. 마련하신 분하고 예.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감탄의 어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 네. 국내 최초로 성적 소수자를 특별히 뽑았습니다. 별도로. 그러셨군요. 예, 이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배려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기업에서는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업하고 인정하지 않는 기업하고는요 성과를 굉장히 크게 차이를 냅니다. 현재까지는 그 과거에는 먼저 앞서 나가 있는 회사들을 누가 빨리 따라가느냐 이게 경쟁력이었다면 네. 이제는 누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앞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성적 소수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해요. 뭐냐면 남들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력이 있고. 예,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있대요.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고선 국내에서 제일 먼저 성적 소수자를 공개적으로 예, 뽑기까지 했었습니다. 정말요? 예. 이어서 스텔라 쌤이 또 자랑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성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IBM의 어떤 열린 채용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구글 코리아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놀랍네요. 저는 그 네. 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채용 프로세스의 차별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인재를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상위 10%만 인재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많이 뽑고 그 인재들을 육성해서 우리 기업화하겠다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옳고 그르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기업의 철학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은 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만 뽑겠다. 소위 이제 채용 담당자가 제가 만약에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그 점이 차별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1순위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내가 어느 포지션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안다면 잡 디스크립션에 맞추어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단 이제 일반 어떤 각 부서의 팀장님들께는요. 채용 공고를 이제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채용 과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구글에서는 이 채용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예로 만약에 상사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대면 면접 시에 부하 직원들도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상사가 될 사람을 면접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공평하게 채용을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코리아가 네. 아니라 구글 그러니까 뭐 본사에서 네. 채용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 네. 코리아에서 채용은 별도로 하지만요. 이 예, 예. 채용위원회에서는 본사와 동일합니다. 예. 정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 뭐 IBM 동일하게 정기 채용이 열리기보다는 좀 수시 채용 위주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태석사? IB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대규모 신입 공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재직 중에. 네. 글로벌 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보기에는 신입은 우리는 비용이다. 어디다 써먹어? 왜 굳이 신입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느라고 고생을 하느냐? 네. 라는 것을 외국에서는 글로벌에서 계속 저한테 압박을 주고 있고 네. 아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하는데 매년마다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국 IBM에서의 사장님의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다. 예. 신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용이지만 네.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으로 많이 뽑아줘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채용이 한 8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CSR 차원에서 좀 채용도 진행한 부분이 있고 예.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IBM은 이 점은 되게 높이 평가를 해요. 구글은 일반 외국계 기업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시 상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팀별로 내고 있고요. 채용 공고에는 채용 마감이 따로 없고 필요 인원이 채워지면 채용을 마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 인턴 기간은 총 6개월이에요. 6개월이어서 3개월 근무하고 평가하고 또 최종 근무하고 또 평가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제의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채용 특징을 좀 알아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스텔라 쌤이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구글의 채용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전화 면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유선 면접과 구글 행아웃 면접,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면접,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로는 이제 레퍼런스 책을 들어가고 이제 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구글에서 4가지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업무 관련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직무 관련해서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성장 지향성을 구글 코리아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이 직무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 플러스 향후에 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꼭 같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십에서는 내가 뭔가 이거를 통솔해 나가겠다라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구글에서는 무조건 다 다양한 프로젝트 팀 단위로 이걸 예.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을 때 각 팀원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역할을 배분할 수 있는 리더십을 PR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지 능력인데요. 이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경험 구조와 역량
역량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것을 같이 매칭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인데 네. 구글 다움입니다. 구글 다움은 결국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구글 다움이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두 가지 단어를 뽑는다면 전문성과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문화를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일을 실행을 해서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소위 저는 간단하게 셀프 프레셔에 강한 사람이 구글 코리아에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성 쌤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원이나 해라. 예,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까 네. 얘기했듯이 신이 숨겨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잘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 부산에 있는 해양대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랐어요. 그래서 1층에 있으면서 IBM 직원들을 잡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친구들 뽑히거든요. 그만큼 직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친구, 그런 준비를 하는 친구가 합격하기 좋다. 그리고요. 네. 아까 그 스텔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계 기업은 잡 디스크립션에 답이 대부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는다,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다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지원할 때 나 바로 그게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원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두 기업 워낙 자랑할 것도 많고 또 특징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직무 전문성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조직 문화를 좀 함께 이번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태정 쌤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조직 문화는 IBM이 외부에서 보기엔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대표적인 단어를 표현해 보자면 자율과 책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왔던 신입으로 들어왔던 간에 굉장히 강한 책임을 주고요. 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원일 때 저는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였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안에서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라는 것을 제가 총괄 책임져야 돼요. 네. 직급은 사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불렀느냐? 하드웨어의 이사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실장님 가능합니까? 불러다가 제가 중간에 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사님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오.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죠. 예. 제가 한참 어린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익숙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는 직무 중심이에요. 직무가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면 네. 그 역할이 그거면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 역할을 수행해내야 돼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외부 프로젝트를 나갔을 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IBK 프로젝트를 나갔었을 때 네. 네. 거기서 고객과 같이 팀 회의를 하는데 고객들은 부장님이 얘기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아무 말 못하고선 끄떡끄떡하고 적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급급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는 회의할 때 실장님이 말하는데 사원급에 앉아가지고 실장님 그거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면 낫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네. 같이 회의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 직원들이 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예. 그리고 나와서 우리는 또 신나게 또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사이비종교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만큼 수평적이고 직무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굉장히 네. 괜찮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그냥 모든 걸 정리해 버리셨는데 우리 스텔라 쌤, 구글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직무 전문성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글 코리아의 경우에는 사내 간 부서 이동, 커리어 개발 이런 것들을 매니저랑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본사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내 포털을 통해서 본사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TO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네. 그게 있을 경우에 인터뷰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하다가 뭐 구글 재팬이나 싱가포르나 미국 본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CDP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태성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계 기업에서는 일단 수평적 문화예요. 근데 저는 구글 코리아의 이제 한 가지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워라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워라불이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워라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구글 코리아는 수평적인 문화고 출퇴근 시간 이런 것도 아무도 누구도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상사가 있긴 하지만 상사가 보스의 개념이 아니라 어시스턴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포터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PM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워라벨, 즉 업무량은 너무너무 많다고 사실은 표현을 해요. 솔직하게 다들 말을 해요. 그만큼의 사실은 처우를 받아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 업무 시간과 이 경계선이 이제 없어질 정도로, 즉 이제 재택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자유롭게 내가 퇴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성 있게 업무에서 만족도 있게 이걸 한다라는 그런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뭐 영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스파이더맨에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대사가 나오고 그렇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일이 프로젝트가 좀 망가졌다거나 그랬을 때 예, 그럴 때는 사원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가요? 어떤 예. 식으로 책임지나요? 그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급여 또는 승진 이런 거에 영향을 주죠. 근데 반대로 책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무를 해냈어. 그러면은 사원일지라도 과장일지라도 굉장히 좋은 평가,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아까 급여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구글에 대해서 제가 있었을 때 과장급 젊은 30대 초반의 직원이 사장님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어우, 정말요? 그래요? 그만큼 직급은 낮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어. 그 책임졌던 그 프로젝트가 잘 됐어. 그러면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뭐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공통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외국계 회사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능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어 능통성이 굉장히 요구되나요? 입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학 실력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채용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는 정도만큼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 코리아에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입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팀 내에서 소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80% 정도는 한국어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면접 때 있어서도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답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단계에 있어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입사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갈수록 이제 직급의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학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자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IBM 같은 경우에도 네. 입사 시에는 그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할 때 경험이라든가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뭐 자소서를 보고 평가했을 때 다 동일했을 때는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말씀하셨듯이 직무나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엔지니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글로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영어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발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식 영어는 그닥 많이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인도식 영어, 중국식 영어, 남미식 영어 뭐 이런 것들 듣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문화 같은 것도 글로벌 기업에서는 일하기 위해서는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인도 친구들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인도에는 그 계급이 있어서 인도에서 IBM에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계급이 나름 그 브라만 계급 정도 예. 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압박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생각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그쪽의 문화도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일을 하셔야 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다 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체크포인트 두 분 짧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정쌤. 예, 이 사연 주신 분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해외에서 본사에서도 근무하고 싶고 해외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최적입니다. IBM이. 제가 있었을 때 그 IBM에 있던 친구가 국내에서 하버드 MBA를 6명이 갔는데 그중에 2명이 IBM 출신이었어요. 네. 너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느냐 했더니 IBM 출신이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내부 지식 그 저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지식들도 알 수 있거든요. 공부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식을 높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IBM 같은 데 들어와서 그 사연 주셨던 분은 공부하고 그리고 조직에 적응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본인이 계획했던 거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IBM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스텔라 쌤도 체크포인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하반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께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계 기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인턴이라고 하니까 쌤 거기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진짜 외국계는 인턴은 꼭 지원을 하라고 정말 신신당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계 기업은 정규직을 원래 채용을 잘 하지를 않고요. 네.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정말 열린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김혜성 컨설턴트,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속 주인공의 맞춤 직장을 찾아주기 위한 짜릿한 취업 배틀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쌤들의 조언들 참고하셨어요. 하반기 취업 시즌에는 좋은 성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진 2부에서는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네, 성공취업의 시작 키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 준비해놨는데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의 필수 코스죠.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죠. NCS,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또 체계적인 풀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을 쑥쑥 높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취업 실패의 쓴 잔을 온몸으로 막아줄 것 같은 이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함께할 분이 계시죠. 어김없이 함께 문제풀이에 열을 올려주고 계시는 정수리우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주일 만에 만나는 너무 반갑고 또 오늘 굉장히 또 멋있게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또 서서 하다 보니까 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머리를 좀 깔끔하게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깔끔하고 오.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첫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공기업, 중앙 공기업 너무 많은 공기업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공기업 중에서도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유형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공기업들을 선호하는 측면이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예. 요즘에 중앙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급여를 조금 더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시장형 공기업을 선호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오. 하는 친구들은 좀 지방 공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시장형 공기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산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들이 일단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현재 16개 정도의 시장형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급여를 높이 받고 싶은 취준생들은 시장형 공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연봉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평균 8,200 정도로 지금 오. 측정이 되어 있어요. 오. 물론 이제 공기업 평균 연봉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차이 난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뭐 사실 시장형 공기업은 아까 말 그대로 자체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급여는 조금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다른 이제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공기업 중에 좀 단연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모든 것엔 양면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좀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공기업들 특히 중앙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던 345개 공공기업 중에 175개의 기관이 지금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시장형 공기업 16군데 중에는 유일하게 그냥 한국공항공사만 지금 현재 강서구에 남아 있고 나머지 공기업들은 다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양면적인 또 단점도 있고 네. 약간 좀 시장형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취준생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함께 전해주시죠. 우선은 뭐 기승전 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필기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형 공기업들 특히 공사급이라고 한다면 외국어라든지 자격증 등이 기본적으로 지원 그런 요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전력공사를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유효 외국어 성적 보유자로 토익 기준이 700점 이상인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가 중요하다. NCS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풀이를 저희가 해봐야 하는데 10개 영역 중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형 공기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네. 한국전력공사는 기본적으로 지난 선발에서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수리 능력, 문제 해결력과 더불어서 직군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자원관리 능력과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을 평가 위주로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지난번에 의사소통 영역, 필수 시험 영역 같은 경우는 봤기 때문에 네. 예. 선택 영역에서 집중해서 어. 출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평가부터 출발해 볼 텐데 어떤 좀 문제들을 좀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유형입니까? 사실 이제 네. 기업에서는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적 자원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네. 이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평가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한번 예제로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다음은 네, 화면이, 화면이 나오나요? 네,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 컴퍼니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입니다. 이건 컴퍼니는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 한 명을 마케팅 부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부서의 인사 이동으로 직원 수가 부족하여 추가로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원자들 중 누가 채용 합격 대상일까요? 단 기획부서는 동점자의 경우에는 조직 적합성이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이 이제 보기인데요. 네. 이제 마민영, 이교육, 이승희, 강지수 이렇게 지원자들이 있고요. 네. 네, 한번 몇 번일지. 빠른 덧셈이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원자들 중에 누가 채용 합격 대상자인가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채용이 있고 그 네. 다음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채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추가 채용이겠죠. 추가 채용. 아무래도 추가 질문지의 채용. 마지막으로 거죠? 기획부서에 들어갈 친구가 어. 누구인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적 합성이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 합성이 누가 높냐? 강지수 캐스터는 안타깝게도 좀 조직에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낫네요. 그런가 봐요. 자기만 아나 보다 되게 이기적이다. 정수리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조직적 합성이 높은 인재는 역시 또 우리 선배님 이승희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같은 걸로 나와 그래서 있네요. 그러면 뭐 그래서 저는 저를 고르시는 이승희 겁니까? 지원자가 네. 조직적 합성이 높은 어. 기획부서에 배치돼야 하는 그런 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번 고르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 저도 이제 씨는 합산을 골랐나요?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같은 점수인데 승희 선배님께서 가장 높은 조직 적합성 점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 역시 네, 우리 3번이라고 후배 생각합니다. 진행자분들께서 저라고 하네요. 네, 저희도 조직적 3번이 합성이 맞나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정답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우선 마케팅 부서에 채용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 점수를 합산했을 때 30점을 받은 마민영 지원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근데 그 이제 차선책으로 기획부서에 들어가는 추가 채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원들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사실은 29점으로 동일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조직적 합성이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원자가 네. 추가 채용의 대상자인 만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수리 능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풀어보니까. 네, 계산도 일반- 막 해야 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리 네.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자원 관리라는 것이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덧셈 뺐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예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어서 실전 문제도 한번 해봐야겠죠? 실전 나와 있네요. 문제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승희 팀장은 A 기계에 들어갈 부품을 하청업체에 맡길지 직접 생산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청업체에 부품을 맡기게 되면 기본 생산량이 1만 개이며 단가는 200원입니다. 직접 생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산비가 들어가며 생산비는 100만 원, 단가는 100원입니다.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1만 개 구입한다면 직접 생산한 것과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손익은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네. 1만 개 이렇게 돼 있지만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정말 쉬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직접 생산하면 조금 싸긴 싸네요. 조금 네. 이제 단가 자체는 싸지만 좀 싸네. 여기서 함정은 생산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생산비가 들어간 이유가 기계 설비 때문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보통 네. 그렇게 기계 설비를 새로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명목 때문에 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내용상으로는 자원인데 정말 풀어보니까 수리에 수리 능력 가깝다라는 가깝죠. 생각이 곱하기 해서 네, 하면 곱하고 더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답에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우리 지수 씨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생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용이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차이가 없지 차이가 않나 싶긴 해요. 없어서, 네. 우리 교육 씨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수를 생각을 해봤는데 차이가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생산비 100만 원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수리 영역 그러니까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좀 의외인데요.
사실은 5번 의외라니 분발해야겠네요.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하청업체에 만개를 요청하게 되면은 곱하기를 해보면은 사실 200만 원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직접 생산했을 때는 100만 원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생산 단가가 이제 100만 원이 추가로 생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도합해서 200만 원, 즉 양쪽의 비용은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 관리 능력 문제 여기서 한번 만나봤고 이어서 만나볼 문제 정보 능력인데요. 어떤 유형입니까?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프로세스를 해서 분석해서 빠르게 업무 수행에 적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OA 활용 능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웹 서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제 문제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예제 문제 바로 들어갈까요? 최근에 이제 이교육 취업 준비생은 예.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채용이라는 단어 모두를 포함해서 문서를 검색하되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 중 올바른 검색 기호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약간 좀 그 컴활, 네. 컴활 시험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러게요. 기호 모르면 꼼짝없이 못 푸는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네요.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육 씨는 좀 알겠나요? 저는 뭐 엔드가 들어가는 4번이라고 추측은 해봅니다만 맞아, 엔드 같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게 추측이 네, 되긴 되겠네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도 엔드 치고 하면 둘 다 포괄한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아닐까. 근데 네. 느낌표가 제외한다는 수식일지 교육 씨 모르겠네요. 따라가 볼까요? 저도 4번을 모르겠을 해보겠습니다. 때는 저한테 네. 따라오시죠. 네, 4번. 정답은 4번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사실은 NCS 전형에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뭔가 눈치 싸움에서 이게 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히 찍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교육 아나운서님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과 채용을 모두 포함하려면은 별표 표시 또는 엔드 표시가 사실은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을 진짜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단어를 포함하지 않으려면은 하이픈, 대시 표시 혹은 느낌표 표시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의 느낌표와 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에 엔드 표시가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일단은 기호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요. 외워놓지 않으면 아예 좀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OA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서핑 능력이라든지 네. OA 활용 능력에 대한 공부는 선행됐을 때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공기업들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가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기호를 지금 우리 지수 씨랑 전 좀 약한 부분이라서 맞아요. 실전 문제는 과연 잘 풀 수 있을지 긴장이 되는데 다음 문제도 공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제 문제다 보니까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려고 한 측면이 있었고요. 실전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 네. 보이는데요. 한국은 최초의 한글 도메인으로 .kr과 같은 공식 국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이름으로 설정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국 도메인 등록 기준이에요. 허용 문자는 한글 1172자, 영문 ANZ, 숫자 0부터 9까지 혹은 하이픈까지 허용이 되고요. 한글은 한 글자 이상 포함해야 되고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 문자 외에 문자나 기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길이는 도메인 제외 10자 미만의 음절만 가능합니다. 이게 묘한 문제네요. 이거 하나하나씩 소거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어느 예. 정도 앞서 말했듯이 NCS는 네. 눈치 게임. 빠르게 한 가지 특징만 잡아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kr이 .한국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kr이 .한국으로 이제 .한국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에 .한국 앞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저는 우선 뭐 3번 교천사우 이건 개인적인 선호 아닙니까? 고르시긴 한데 그렇다면 뭐 제가, 저는 이승희 월드를 고르고 싶네요. 그렇다면 저는 5번을 고르는 게 정수리 미녀, 성수리 요정 말고 앞으로 미녀라고 해줘야 되는 거였나요? 둘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리 자랑 한번 해주시고요.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인 선호도를 확인해 보려는데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아무래도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왜 틀리냐고 한다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픈이 네. 이제 앞과 뒤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픈이 언더바가 일 경우에는 다른 기호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3번 또한 다른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맞아요.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음절 자체가 굉장히 네. 길어집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인 허용 길이는 10자 미만의 음절만 가능하다. 여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만치가 않았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음 영역도 가봐야 합니다. 다음 영역은 기술 능력인데 이 영역에서는 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나요? 사실은 이제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문항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영역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 맞춰서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도구나 툴, 여러분들 직무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요건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측면이 커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예제 문제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한번 예. 예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빈칸에 들어갈 기술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기술은 인간의 지능으로도 살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요소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연구합니다. 이 기술의 예로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건 네.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이건 그래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쵸? 저도. 그렇죠. 예, 저도 좀 네, 우리 지수 씨도 자신 있네요. 골라보았나요? 네. 네. 그런 하나, 거 둘, 셋 같은데. 하면 우리 동시에 한번 말해볼까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3번. 3번 맞나요? 3번. 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AR을 활용한 기술로 증강현실. 네, 말씀드린 증강현실로 그런 기술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측면이 설명하는 거인 만큼 3번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IT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경 지식,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AR,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네.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제를 좀 쉽게 풀고 났더니 또 반전 있게 실전이 너무 어려울까 봐 긴장이 되는데 이어서 다음 문제도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제 문제가 쉬웠던 만큼 실전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역시. 네. 네. 다음 글에 나오는 농부네요. 강지수 농부가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네. 강지수 농부는 송이버섯 인공 재배 기법을 배우기 위해 마민영 농업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본가로 돌아온 강지수 농부는 연구원에서 배워온 인공 재배 기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배양액의 농도, 토질, 조도 시간, 영양제까지 최적의 재배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형된 송이버섯 재배 기법을 통해 전 세계 최고의 효능과 효과를 가진 송이버섯을 출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 이러한 것을 지금 저희 PD님이 표절이라고 하시는데요. 표절인가요? 일 수도 PD님 표절이 있겠지만 표절이라고 하십니다. 두 분 도용? 의견은 어때요? 도용 아닌 거. 도용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표절과 모방도 도용하신 거 아니고. 아닙니까, 지수 씨? 표절 아닌 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벤치마킹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가장 좋은 걸 어. 고르면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변호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정답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나머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조금. 도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나 멍이를 훔쳤을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네. 표절이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훔쳐 쓰는 것을 말하고 모방은 다른 것을 본뜨는 것, 그 자체만을 말하고 차용은 돈이나 물건을 빌렸을 때 표현하는 건데 여기 사실 모방이랑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벤치마킹은 복제나 모방과는 다른 개념으로 복제 수준을 넘어서 장단을 분석해서 자사의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지금 네. 여기 송이버섯 재배 기법을 배우고 와가지고 본인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항암 효과를 증대시킨 만큼 이거는 네. 벤치마킹 기법에 해당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전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총 3가지 영역의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함께한 강지수 캐스터, NCS 정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우와, 잘 탔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K무역에서 고객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350만 원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건영테크 주식회사에서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급여는 연 3,600만 원이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니 서둘러 지원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일청강에서 영업기획 및 관리 지원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월 21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제2원 통상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5년 이상의 경력 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정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옛것과 새 멋이 공존하는 도시죠. 광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또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월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네. 반갑지만은 않은 월요일, 월요병 있다면 혹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월요일 어떤 자세로 맞으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 또한 월요병이 심한데요. 예. 네,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네, 다른 날과 다르게 이제 월요일은 꼭 30분 일찍 출근해서 예.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면서 미가 이모랑 이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귀감이 되는 뭔가 저도 본받아야 할 것 같은 극복 방법을 말씀을 자세를 해주셨어요. 고쳐 앉아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네요. 저희도 반성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월요일에는 꼭 반영을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저희 준비한 다음 소식 제대로 들어볼까요? 네. 강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결실인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 북구 첨단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프레스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현성 테크노 사업장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금형, 개발 일정 관리, 품질 확보 관리, 제품 보정안,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할 자동차 프레스 금형 개발 관리 경력직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3,5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말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를 등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의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3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프레스 금형 개발 관리자 총 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지능 브레이크 영암 사업장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HUD 개발, IoT를 활용한 스마트 브레이크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할 연구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지원하실 때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 방법은 7월 10일까지고 접수 방법 이력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8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신용관리 및 해고의 제한과 구제, 12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 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채로운 특강까지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광주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교통과 일자리 혁명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완수하고 있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일자리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월요병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어떤 월요일 맞으셨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월요일 어떻게 맞으셨어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악을 들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요. 월요일만큼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두 주무관님들 공통적으로 굉장히 그 월요일에 뭐랄까요, 약간 좀 더 알차게 건강하게 알차고 바람직하게 더 약간 이열치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더 약간 좀 본받아야 하루 일찍 합니다. 시작하는 네. 그런 본받아야 될 점 말씀해 주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채어로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채어로는 가구 제조 및 도소 매업을 하는 회사로 고객 응대 및 격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고 격리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슈퍼마린 키즈 수영장에서 차량 운전직 2명을 모집합니다. 슈퍼마린 키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으로 차량 운전을 담당하게 되며 일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주말 근무는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주무관님이 전해주신 정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주무관님,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목표 설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에 도움을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직무중심 입사지원서 작성법 주제의 취업 특강이 남양주 일자리 카페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청년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031-590-26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광주와 남양주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 24%,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인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상황인데요.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그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 저희가 함께 볼 텐데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칭과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전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좀 본가에는 자주 내려가는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멀어서 한 1년에 많으면 2-3번 정도 거의 못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랜만에 너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부모님 놓이네요. 좋아하셨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준비한 내용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왔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취준생 시절로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준비를 하실 때 주변 친구들이 너무 고스펙이었다거나 혹은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스펙이 사실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비교하고 막 이럴 기회는 별로 없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하나씩 얘기했을 때 그쵸. 굉장히 고학력이거나 굉장히 뭐 석사, 뭐 박사까지 한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확실히 이런 친구들하고 서류적인 면에서 봤을 때 경쟁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좀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곤 했었습니다. 서류도 서류인데 또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교욱 씨처럼 타고난 발성. 그러니까 우린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교욱 씨처럼. 그러면 참 부러웠던 기억이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 위한 또 말씀 주시네요. 아닙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성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타고난 것처럼 이렇게 착 멋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저 또한 취준생 시절에는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들 준비하니까 내가 안 하게 되면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준비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상대적 약자인 취준생으로서는 사실 선택권이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두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취준생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더 공감에 공감을 더해줄 익명의 취준생 사연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씨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아주 예쁜 여성 취준생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성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고 계속해서 원하던 기업에 탈락을 면치 못하니까요. 기준을 조금 낮춰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원하는 곳은 나와 같은 스펙을 갖춘 취준생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취준생에서 벗어나보자 싶어서 중소나 중견을 넣으면 저는 어차피 여기에 있기에 스펙이 높아서 만족 못하고 그만둘 거라면서 면접에서 그러시는데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그냥 나왔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라서 더 내실을 다져서 도전을 해야겠지만 요새는 의욕 자체가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성 취업자분의 사연 만나봤고 다음 사연도 혹시 있나요? 네, 이번에는 남자분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취업에 유리하지 못한 학교를 다니고 있기에 군대 가기 전부터 다양한 자격증이나 도움될 것 같은 스펙이 있으면 무조건 준비해서 취득해놨습니다. 막상 본격적으로 취업에 돌입하려고 하니까 이 스펙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몇 개는 버릴까 생각 중인데요. 하지만 학교 콤플렉스에 자꾸만 미련이 생겨서 다른 것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손에서 놓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나 심한 취업 시장 속에서 취준생들은 그저 취업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여느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스펙으로 쌓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취준생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성인 남녀 968명에게 현재 취업 시장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설문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과도한 스펙 쌓기가 52.7%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과도한 스펙 쌓기였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직무 적합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무분별한 스펙 쌓기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하고는 있으나 이건 좀 잘못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차차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1위를 한번 알아봤는데 2위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던가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 공무원 시험 올인이 40.4%를 차지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네. 또 다음은 대기업만큼의 채용률과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사실 실업률이 높은 요즘에는 정년이 보장된 만큼 노후연금이 크게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명 철밥통이라는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도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에 대한 올인 현상 역시 비정상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밀집해 있는 노량진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 게 있는데 한 수강실에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중에 한 명만 된다고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3위는 어떻습니까? 네, 다음은 대기업만 바라보며 장기 구직이란 의견이 36.4%를 차지하면서 3위에 올랐는데요. 이와 연관해서 최근 고학력 구직자가 늘어났다는 점도 31%를 차지하면서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구직자들의 연령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일할 능력과 스펙은 충분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대학원으로 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또 하는 코너 중에 숨어있는 이제 아주 멋진 신의 직장, 중소, 중견기업을 찾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좀 길게 구직 기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나에게 맞는 멋진 기업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순위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다음은 자소서 대필과 자소설 작성인데요. 자소서 문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도대체 처음 보는 그런 문항들을 제출을 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1,200여 명의 취준생을 대상으로 자소서 대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중 10명 중 4명은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능력이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필해도 좋다는 의견도 15.8%나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취업 전형에 임해야 되는데 이거는 편법인 거잖아요. 그쵸. 속임 준 거고. 그래서 사실 놀라운 건 10명 중 4명이 자소서 대필이 긍정적이었다. 근데 이렇게 대필해서 올라가면 전형 과정에서 남은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밝혀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어렵죠.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필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시스템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포기, 구직 단념자 증가를 22.8%의 응답자가 골라주셨고요. 또 이어서 무리한 취업 사교육이 20.6%, 그리고 8위는 올드루키 등 경력 보유자 우대가 17.7%로 8위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9위는 묻지마 지원이 1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무리한 취업 사교육 같은 경우에 또 더 마음이 아픈 게 경제 활동을 당장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이제 사실은 금전적인 벌이가 쉽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아마 사교육을 받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순위를 쭉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좀 이유를 파헤쳐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도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선택 항목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요. 첫 번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47%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여서, 그리고 4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서라는 의견이 23.9%를 차지했고요. 5위는 실제 취업에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의견도 21%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자소설 대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의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워낙 답답하고 그쵸. 워낙 또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면 자소서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주변에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뭐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무려 구직자의 82.7%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정말요?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본 비정상 행동으로는 묻지마 지원이 36.7%로 가장 많았고요. 또 계속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가 30.8%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구인 구직 미스매칭 확대, 대기업만 바라보며 장기 구직, 그리고 5위 등 고학력 구직자 증가, 6위는 공무원 시험 올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묻지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하는 것보다 이제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또 예. 맞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교수 네.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냥 전형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기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단계 뭐 인적성이나 뭐 아니면 뭐 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 풀어가면서 또 다른 더 좋은 기업을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일정적으로 촉박하게 짜여져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 지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좀 약간 조금 넘치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넘쳐서 흐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해 예, 예.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죠? 구직자분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이유로는 안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37.1%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고요. 2위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3위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라는 의견도 27.1%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계속 탈락하고 있어서, 5위는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우리 취준생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독일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강지수 캐스터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